안녕하십니까. 윤리학연구소 204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회 이야기에는 일지사상의 저자, 즉 서병문이죠. 서병문. 일지사상의 저자가 추구하는 공동체의 상가, 추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일지사상이 요거를 생략해도 돼요. 일지사상이 추구하는 공동체의 상가, 추구하는 방법, 이걸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사상의 저자는 교육자의 철학과 저서, 유튜브 강의 등에서 일관되게 강조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공동체의 삶과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제시하는 추구하는 방법은 이거란 얘기예요. 개인의 도덕적 각성이 사회적 상생으로 확장되는 구조를 지니는 것 그랬어요. 이때 개인의 도덕적 각성이라는 것은 이건 뭐예요? 도를 아는 것. 그다음에 사회적 상생으로 확장된다는 것은 이건 뭐죠? 덕의 실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도를 안다는 것, 도와 덕의 실현. 이게 지금 우리는 도와 여기에서 도라는 건 도덕에서 우리는 도라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아는 것. 덕이라는 것은 나와 타자와의 바람직한 관계라고 그랬어요. 바람직한 관계. 따라서 우리는 도덕이라는 것은 나를 알고 타자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는 도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도덕이 되는 게 결국은 뭐예요? 덕의 실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덕의 실현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를 알고 타자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아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덕의 실현, 그리고 우리는 소학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선이라고 그래요. 선이 쌓이는 겁니다. 적선. 쌓을 적자에 착할 산자로 해서 선함이 쌓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적선이라고 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의 실현이라 해요. 그럼 적선과 덕의 실현은 다른 얘기예요? 아니요,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동일시돼야 돼요. 동일시. 따라서 우리는 덕의 실현이라는 것은 나를 알고 타자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구성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뭐예요? 내가 선함을 쌓아가는 일과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은 덕을 실현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개인의 도덕적 각성이라는 거는 이게 도를 아는 것 그랬으니까, 아는 것 그러니까 깨달음, 그리고 사회적 상승으로 확장되는 구조를 지니는 것, 이것은 덕의 관계를 확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건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뭐냐면은 상구불이에요. 이거는 상구불이고, 이거는 뭐죠? 하와 중생을 한다는 거예요. 하와 중생.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용어가 다를 뿐이지만,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만, 그 의미의 깊이에 들어가 보면 모든 내용은 동일해요. 나를 제대로 알고 다른 사람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것, 그게 뭐예요? 상구불의 하와중생이고, 그게 도덕의 실현이고, 덕의 실현이고, 적선을 쌓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우리는 파편화되고 이기주의로 가득 찬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치유할 대안으로 공동체 모델을 아래처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시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 지향점은 어디죠? 개인의 도덕적 각성이 사회적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지니게 하는 것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일지사상의 저자, 즉 일지사상이 추구하는 공동체의 삶, 일지사상의 목표가 되겠죠. 일지사상의 목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지사상의 목표. 자, 일지사상의 목표의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거예요. 일지사상.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조선 시대로 되돌아가는 가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요즘의 현대인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상이에요. 홍익인간의 가치가 실현되는 상생 공동체입니다. 홍익인간이 가치가 실현되는 상생 공동체. 홍익인간의 가치가 실현된다는 것은 이때 우리는 제세 이화죠. 이화 세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화 세계를 만들어 가는 삶을 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사상이 꿈꾸는 이상적 공동체는 강자가 약자를 독식하거나 각자 도생하는 무한 경쟁의 공간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 즉 구성원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유기적 관계에 있다는 거죠. 유기적 관계에 있음을 인지하고 서로에게 이로움을 주는 자리이타의 사회의 공동체가 바로 홍익인간의 가치가 실현되는 상생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지향해야 하는 삶은 어때요? 나만의 삶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타자들이 함께 자리이타의 사회를 구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내용이 뭐예요? 덕의 실현입니다. 아니면은 적선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결국은 우리는 상구불이 하와 중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와 중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때 이 상구불이라는 건 뭐죠? 도의 의미이고 하와 중생은 뭐예요? 덕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도덕적 삶이라는 것은 자리이타의 사회를 구성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일지사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상구무리의 입장이 됩니다. 이 입장이라는 것은 도를 아는 겁니다. 도를 아는 것, 이 입장이라는 건 일지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화 중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화 중생, 덕의 실현을 합니다. 덕의 실현,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것, 적선을 하는 것. 이것은 결국 뭐냐면은 일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건 발음의 실현이에요. 발음의 실현. 이거는 발음의 실현이 됐을 때 우리는 결국은 자리이타의 사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발음이 실현된 그 세계를 우리는 제세 이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이화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이화 세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세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독점과 지배가 없는 포용사회가 돼야 됩니다. 이 포용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뭐죠? 바람직한 관계를 맺을 줄 알아야 됩니다. 바람직한 관계. 이 바람직한 관계를 실천을 하는 법. 이게 뭐죠? 우리 위해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자리이타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요즘 등장한 언어일까요? 아니에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 과거는 언제냐?
고대, 중세, 근대, 현대를 거쳐서 미래에도 이어지는 그러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 그리고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지는 그러한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준용이에요, 준용. 이 준용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가 202회 이야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준용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인간이 발생되고 나서부터 인간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게 삶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목표. 예.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떠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독점이 있고 지배, 강한 자가 지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죠. 예. 이러한 얘기를 우리는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편협한 그랬어요. 편협한. 이 편협하지 않는 것, 이것을 공정한 사회가 돼야지. 공정한 사회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뭐예요? 발음을 지키는 사회입니다. 발음을 지키는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1번이 홍익인간의 가치가 실현되는 상생 공동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있어서의 독점과 지배가 없는 포용 사회, 여기에 보면 어느 한 사람이나 집단이 권력과 자원을 독점하여 이게 뭐죠, 이거?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기득권으로 인해 타인을 도구하지 않는 인간 존엄성이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득권을 어떻게 해요? 자리이타적으로 이것을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독점과 지배가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어느 한 사람이나 집단이 권력과 자원을 독점하여 타인을 도구화하는 삶의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지사상이 추구하는 공동체의 삶, 즉 일지사상의 목표는 뭐예요? 이거를 하지 않는 인간 존엄성이 살아있는 사회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인간 존엄성이 살아있는 공동체는 뭐예요? 결국 1번 사항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신뢰와 조화가 흐르는 사회 그랬어요. 결국에는 홍익인간의 가치가 실현되는 상생 공동체는 신뢰와 조화가 흐르는 사회이고, 독점과 지배가 없는 포용 사회는 신뢰와 조화가 흐르는 사회입니다. 신뢰와 조화가 흐르는 사회, 이 사회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일지상태의 모습입니다. 일지상태의 모습이자 이것은 뭐예요? 발음이 실천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서는 뭐가? 거짓과 사기가 사라지고, 즉 속임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인 도덕적 신뢰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인 도덕적 신뢰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뭐죠? 상, 형, 하의 세계에서 이건 형이 상이고 이거는 자연, 만물이죠. 자연, 만물. 그리고 형은 인간이에요, 인간. 여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인 뭐예요? 이 상의 세계에서 도덕적 신뢰가 튼튼하게 구축되어 이 얘기는 뭐죠? 얘가 진리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구현이 됐을 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발음이 속성으로 그랬잖아요. 속성으로 구현이 튼튼하게 구축되어 갈등이 최소화되고 평화로운 사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발음의 속성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어디까지? 만물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평화로운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음이 모습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요? 신뢰와 조화, 이게 발음이 모습이에요. 발음의 모습. 이랬을 때 우리는 일지 상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로 볼까요? 네 번째는 인간 존엄성에 존중받는 사회 그랬어요. 당연히 우리는 자리이타적이고 도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윤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삶에 있어서는 인간 존엄성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겠죠. 이때 인간 존엄성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얘기는 인간 존엄성이라는 것은 형으로서의 가치, 형의 가치를 구현합니다. 그랬어요. 형의 가치를 구현. 이때 형의 가치의 구현이라는 것은 무슨 모습이냐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이 만물의 세계, 만물 즉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에 이 매개체인 인간이 이것을 발음으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뭐죠?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보존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잘 믹싱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본 자격이 어디에 있다? 인간의 존엄성 유지에 있습니다. 이 유지에 있습니다. 이 존엄성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뭐하고 똑같아요? 인간에 있어서의 존엄성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결국 뭐죠? 동물 짐승과 같아요. 동물과 짐승이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진 순간 우리는 그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 동물 혹은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존엄성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려면 물질적 가치보다 오늘날의 인간을 도구로 해서 뭐가 금전 즉 이익이 우선이 되는 거죠. 우선 요즘은 인간이 도구가 되고 돈이 우선인 시대잖아요. 돈이 우선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인간의 존엄성은 있다 없다? 없죠. 그렇다면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지고 금전 돈, 이익이 우선이 이 시대는 지금 무슨 시대예요? 이거 동물의 시대예요, 동물의 시대. 혹은 짐승의 시대예요. 따라서 내가 동물과 짐승처럼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인간이 돼야 돼요. 내가 인간이 되었을 때 상대가 인간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뭐예요? 서로 간에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는 인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의 삶. 만약 나는 내가 인간이고 상대가 인간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인간과 인간의 삶은 어떻게 해요? 조화가 유지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동물의 삶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인간이 동물을 지배하거나 아니면 동물이 인간을 지배하거나 하는 둘 중에 권력이 큰 놈이 다스리는 생활이 되겠죠. 그렇다면 인간이 동물이 아닌 짐승이라면 당연히 인간은 짐승에게 지배를 당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 현실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세 가지의 삶을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인간과 동물의 삶을 같이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인간과 인간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인간과 짐승한테 지배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지금 이 삶 속에 각자가 생각해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가족의 구성원 그리고 나와 상대와의 관계 이것을 살펴보면 과연 내가 지배를 당한 짐승한테 지배를 당하는 인간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동물인가? 내가 짐승인가?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활을 해보면은 자신이 일단은 인간인가요? 아니면 동물인가요? 아니면 짐승인가요? 이게 결정이 돼야 돼요. 이 결정 속에서 내가 동물이에요? 그럼 만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동물과 인간과 짐승 중에 만나겠죠. 근데 인간이 이 동물을 같이 껴안고 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동물이 동물을 만나거나 동물이 짐승을 만나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개판인 구성원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개판인 구성원. 인간이었을 때 여기에도 동물을 만날 수도 있고 인간을 만날 수도 있고 짐승을 만날 수도 있죠. 결국에 인간이 인간을 만났을 때 가장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짐승도 역시 동물과 인간과 짐승으로 나눠지겠죠. 그럼 결국에는 짐승이 인간과 살았을 때는 좋은 인간조차도 뭐요? 짐승에 지배되는 삶을 사니까 엉망진창인 역시 개판의 구성원의 삶을 살아가겠죠.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9가지의 삶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의 지금 현대인이 살고 있는 삶은 나는 3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가지의 유형. 내가 이 3가지 유형 중에 동물이냐, 인간이냐, 짐승이냐, 여기에 따라서 각각이 또 뭐요? 3가지 유형과 살게 됩니다. 3가지 유형과 살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3가지, 여기에서 이 3가지, 여기에서 이 3가지 이렇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3가지 유형에 있어서의 이 각각에 있어서의 9가지를 만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3가지 유형에 따라서 9가지가 형성이 되고 3가지 유형에 따라 각각 A, B, C라고 하면 A 곱하기 3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건 B 곱하기 3이 되죠. 이 A 곱하기 3, B 곱하기 3, C 곱하기 3이니까 이게 9가지죠. 이 세상이 요지개인 게 왜 요지개인 줄 아세요? 이게 9가지가 모두 27가지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그러다 보니 엉망진창인 세계가 되었죠.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얘기한 홍익인간의 삶을 추구하는 사회에 있어서는 어때요? 27분의 1이에요. 27분의 1의 삶을 추구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 결국은 26가지가 더 엉망진창인 삶이 있는 이 사회는 미친 사회가 되는 거죠, 이게. 이 사회가 미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27분의 1이 27분의 26보다는 얘가 커져야 된다는 거죠. 얘가 커지지 않으면 이 사회는 어떻게 돼요? 갈등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 가치, 우리는 여기서 물질적 가치라고 했지만 한마디로 돈, 이익이죠. 돈, 이익보다 인간 고유의 신령함과 인성의 중심이 되어 구성원 서로가 서로를 짐승의 법칙이 아닌 인간의 예의로 대하는 따뜻한 사회 공동체를 추구하는 사회. 그게 뭐예요? 인간 존엄성이 존중받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는 뭐예요? 인간이 인간을 만나는 사회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게 27분의 1이라는 거지, 이게. 27가지 중에 하나. 이렇게.
두 번째는 이러한 인간과 인간의 바람직한 관계의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추구 방법, 즉 실천론이 되겠죠. 이 실천론은 누구의 실천론이에요? 이건 결국은 일지사상이 실현되기 위한 실천론이죠. 그래서 일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바람직한 리더십을 완성하는 3단계입니다. 결국은 이 바람직한 리더십을 완성하는 3단계라는 건 당군의 리더십이에요. 당군의 리더십. 왜요? 당군이 뭐를 이루었어요? 홍익인간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화세계를 이루는 그런 작업을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직한 리더십을 완성하는 3단계라는 건 당군의 리더십의 3단계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사상에서는 이 거대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국가적 제도나 법률의 강제보다 뭐가 중요해요? 개인의 내면적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개인의 내면적 변화라는 건 결국은 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알자. 내가 누구이지?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으로 시작해 사회로 전파되는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집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수성을 꺾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세 가지의 유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동물이 되느냐, 인간이 되느냐, 아니면 짐승이 되느냐 이거죠.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 수성을 꺾는다는 것은 동물과 짐승에서 벗어나자 이 얘기예요. 이걸 꺾고 인성을 자각하기, 인간됨을 확인합시다 이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공동체 회복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그건 뭐죠? 도의 시간입니다. 이에 대한 실천법으로 인간과 짐승이 내용에서 강조하듯, 인간과 짐승이라는 책에서 내용에서 강조하듯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이기적인 탐욕과 본능, 짐승의 성품이죠. 이것을 이성, 즉 절제의 자제로 통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부끄러움, 수치심, 수호지심을 느낄 줄 아는 인간 고유의 양심, 즉 이성을 깨워 내가 먼저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참된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이 첫걸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죠? 내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면 뻔뻔해지는 거예요. 뻔뻔해진다는 것은 결국은 뭐죠?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태도를 지키지 못하고 나는 동물과 짐승처럼 이제 돼 가고 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양심이 없어. 양심이 없다는 얘기는 뭐죠? 동물 내지는 짐승으로 돼가고 있는 인간의 탈을 쓴 수성을 지닌 자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2단계 일지의 지혜로 자발적 브레이크 밟기. 이 자발적 브레이크 밟기라는 거는 일지 멈춤을 안다는 거예요. 멈춤을 압니다. 멈춤을 안다라는 건 결국 뭐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정심 유지. 이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내가 양심적인 행위를 합니다. 양심적 행위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부끄러움이 없는 행위를 하고 삽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결국은 자발적 브레이크 밟기라는 것은 과하거나 미흡한 게 없습니다. 불미흡이라는 거예요. 불과하고 불미흡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의 지혜는 사리사욕의 폭주를 막는 절제와 자제의 실천적 도구입니다. 왜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천법으로는 일지사상 책에서의 핵심 내용처럼 삶의 매 순간마다 내가 지금 멈춰야 할 올바른 자리가 어디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깨닫지 않으면 멈출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자리이타의 행위를 위해 내 이익이 타인의 불행을 담보로 한다면 그 자리에서 욕망을 멈출 줄 아는 자율적 제어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죠? 결리사의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익을 보면 그게 옳은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 이거 남산 안중근 의사의 큰 기념탑이라고 하나? 돌 거기에 보면 결리사의 경리수명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앞에 나온 네 글자 결리사의 이익을 보면 그 이익이 과연 의의 바탕이 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얘기예요. 모든 구성원이 이 절제와 자제의 내면의 자발적 브레이크, 즉 도덕심을 가질 때 공동체는 파멸로 향하는 폭주를 멈추게 될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이익, 기득권 이익만 챙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폭발하게 되죠. 갈등이 폭발하게 된다는 건 결국은 뭐죠? 다수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당군의 현대적 리더십을 통한 홍익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성숙한 개인이 결국에는 누구의 문제예요? 도덕적으로 성숙한 개인이 그랬으니까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모든 사람이 나의 문제에서 조직과 사회의 리더로 성장하여 상생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최종 단계를 우리는 이 3단계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에 대한 실천법으로는 리더의 위치에 선 리더들이 자신의 권력과 부를 자신만 혹은 자기 집단만으로 과시하거나 사유화하지 않고 자리 이타가 바탕이 되는 일치의 정신으로 스스로 익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얘기는 동서양 모두 똑같이 주장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죠? 습관화하세요. 습관. 중용을 습관화하세요. 이 얘기예요. 중용의 삶을 습관화하세요. 이 습관화가 된다면 우리는 모두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얘기예요. 이는 전통 당군 신화의 정신을 이어받아 조직원과 사회 전체를 널리 이롭게 만드는 제세 이화의 경영과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솔선수범하여 나눔과 상생의 모델을 보일 때 그 조직과 사회는 비로소 하나의 건강한 공동체로 결속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당군, 지금 여기에서 저는 여기 당군 신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이병도 박사, 서울대 지금 고인이 되셨죠. 서울대 역사학과 교수였던 이병도 교수가 당군의 이 시대는 우리한테 있어서는 신화입니다라고 이 사람이 기술을 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죽기 2년 전, 1년 반인가 2년 전에 그동안 계속 친구들이 이병도 박사 이 교수한테 그랬대요. 지금 역사는 당군은 신화가 아니라 이게 당군은 역사적 사실로 있었던 거 아니니? 그건 너도 더 잘 알고 있으니 이거는 네가 신화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것은 좀 스스로 고쳐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설득을 했대요. 설득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기 2년 전인가 그때 조선일보에 기고한 문장이 있어요. 조선일보에 기고를 해서 뭐라고 했냐면 당고는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그 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교과서에서 지금 당군 신화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실제는 당군은 실제했던 시대입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군 시대에 있어서의 이야기의 맨 마지막은 뭐냐면은 이 세상이 제세 이하로 잘 홍익인간과 제세 이하로 잘 꾸며져 돌아가니 더 이상 내가 여기에서의 리더로서 통치할 일이 없겠구나라고 해서 산으로 산으로 사라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하고 똑같아요? 이 세상을 가장 잘 다스리는 자는 뭐죠? 없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리더가 나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모두가 질서 있고 조화롭게 돌아간다라는 모습, 그것이 당군의 고조선의 삶이 되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지금 진보 발전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진보 발전이 아니라 우리는 가치적으로는 고조선으로 지금 문명적 회귀를 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지사상의 추구하는 공동체는 홍익인간 정신이 흐르는 상생의 세상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상생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방법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죠. 내가 먼저 짐승, 동물 같은 탐욕을 이겨내고 올바른 선에서 욕망을 멈추며 일지상태의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자신과 타인을 이롭게 베푸는 자리이다가 바탕이 되는 당군의 현대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이것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당군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죠? 홍익인간이 널리 확장된 리더십이고 제세 이화가 이루어진 리더십이고 천인합일적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즉 일지사상에 따른 다른 멈춤이 세상을 살리는 시작이라는 지행합일이자 학행일치, 지덕복합일이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군의 리더십을 다시 구체화해서 보면 당군의 리더십, 홍익인간의 리더십은 모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합니다라는 정신의 바탕을 둔 지도력이에요. 이는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 공동체 전체의 행복, 공동체 전체라는 건 뭐죠? 국민을 위한, 이렇게 된 거예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이 행복과 발전을 우선시하며 모든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리더십이 뭐예요? 홍익인간의 리더십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도자는 포용과 배려의 자세로 공동의 선을 추구하며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을 써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세 이하의 리더십인데, 제세 이하의 리더십은 세상을 올바른 이치로 다스리고 교화한다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강압적인 통치나 권력 행사보다 도덕적 모범과 교육을 통해 사람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따라서 지도자는 스스로 올바른 인격과 덕을
갖추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도덕적 가치와 사회 질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조화로운 세상,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도자는 스스로가 올바른 인격과 덕을 먼저 갖춰야 돼요. 예. 근데 대부분 지도자들이 보면은 사기성이 너무한 인간들이 많잖아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괴롭혀요? 국민을 괴롭히고 있죠. 국민. 그래서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국민이 잘 살거나 아니면 피폐해지거나 그러한 그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는 어떻게 해요? 먼저 올바른 인격과 덕을 갖춘 자를 뽑아야 돼요. 뺑 거짓말하고 여기저기서 사기치고 자기만 챙기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어요. 자, 세 번째는 천인합일의 리더십이에요. 천인합일의 리더십은 천상과 천하의 하늘과 인간, 자연과 인간이 서로 하나의 질서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 바탕을 둔 지도력입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플라톤에 의하면 이게 천인정치예요. 천인정치. 이게 고대에 의하면 이게 뭐예요? 고대에 의하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즉 재정일치의 사회에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이 제사장이라는 건 그 당시 뭐냐면은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 이 지혜로운 자는 진리를 아는 자예요. 진리를 알고 현실에 진리를 구현하는 거죠. 그것을 플라톤은 뭐라고 했어요? 철인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철인이라고 하고 그러한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철인 정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인합일의 리더십, 천상과 천하의 하늘과 인간, 자연과 인간이 서로 하나의 질서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 바탕을 둔 지도력. 하나의 질서, 이게 뭐죠? 하나의 질서, 일지사상에 따르면 하나의 질서라는 건 뭐예요? 발음의 속성에 따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 바탕을 둔 지도력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는 인간 중심의 사고를 넘어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익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익이 우선. 그러니까 누구든 이익을 우선으로 삼으면은 결국은 뭐죠? 이기주의는 당연한 거예요. 개인주의는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이고 이타주의는 이 바보들 아니야? 이타주의는 선한 사람, 이 사람들은 바보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게. 지금의 현대인들의 생각들이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며 공동체의 발전과 환경의 보존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죠. 따라서 지도자는 인간과 자연,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을 고려하여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게 천인합일의 리더십인데 이건 플라톤에 의하면 천인 정치이고 천인이 하는 정치이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상부모리 하화 중생의 삶을 사는 리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자비이타적 삶을 사는 사람이고 이건 중용의 삶을 사는 자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당군의 리더십은 홍익인간의 정신에 따라 모든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고 추구한다는 것은 공동체가 우선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우선일 때 어떤 우선이 돼요? 자리이타적 공동체
공동체를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제세2호의 원리에 따라 도덕적 모범과 교환을 통해 사회를 다스리며 천인합일의 사상에 따라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하는 통합적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군의 리더십은 이 세 가지의 리더십의 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오늘날에도 공공성, 도덕성,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바람직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204회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